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래요.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 내가 절대 뭐 입맛이 좋아서가 아니야. 입맛은 별로 없는데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밥을 잘 먹었어요.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 이 옷 나 이거 거금 주고 새로 장만했어. 짜잔. 13,000원 농협에서 샀어. 농협에서 13,000원 주고 샀는데 우리 딸이 임신부 같다고. 자, 어쨌거나 임신부 같다는 얘기는 아직 젊어 보인다는 얘기 아니야. 네, 어서 오세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거금을 주고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이것도 어떻게 사게 된 거냐면 딸내미의 잠옷 반바지, 딸내미의 잠옷 파자마를 사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딸내미 잠옷 파자마 하나가 12,000원이야. 반바지 모양의 파자마가. 그걸 2개 사더니 내가 이제 이걸 만지작 하고 있었어. 요거는 이제 원피스거든. 그래서 이게 냉장고천이야, 냉장고천. 냉장고천이라서, 좀 속이 비쳐. 좀 야하지. 응. 일단 이거, 나 이거 입고 지금 잠도 자고, 시장도 가고, 외출도 하고, 딸내미 학원에도 데려다 주고, 모든 일을 이거 옷 한 벌로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만지작 하니까 지도 미안했던 거야. 딸내미는 반바지 2개, 그거 12,000원짜리 2개 사면서, 내가 이거 안 살라 했더니, 하나 사! 그러더라고. 냉큼 샀죠? 예. 신랑이 옷 사줬어요. 예, 거금을 주고, 새로 산 옷이야. 그래서 사놓고 보니까, 옷이, 무늬도 이쁘고, 쓸만한 것 같아. 그냥 할머니들 집에서 입는 원피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근사한 것 같아. 비친다면서 외출복으로.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비치는 옷 입고 돌아다녀도, 별로 뭐, 이렇게, 비치는 몸매가, 그런 거 있잖아, 왜. 밤길에, 얼굴이 방패고, 아니, 얼굴이 무기고, 몸매가 방패라고, 비치는 거 봤자지, 뭐. 뭐, 이렇게, 이게, 굴곡이 있어야지 볼만한 맛이 나지. 그냥 뭐, 통짜로 딱 떨어진데 지가 어쩔 거야. 그나저나 나의 인기는 어떻게 끝이 없냐. 조그맣까도 막 망치 부인이랑 사귀고 싶다고 채팅창에. 그래, 내일 모레가 50인데 아직도 나의 인기는 꺼질 줄을 몰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혹시 결혼을 못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한 건가? 나 임자 있는 몸이야. 임자 있는 몸이니까 네 마음을 접어. 막 요즘에 그냥 망치 부인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인기를 관리 중에 있어. 좀 가라앉히려고. 사실은 이제 내가 이 방송을 한 일주일, 내가 이번 주까지 꼬박 쉬려고 그랬어. 내가 금요일 날까지 쫙 쉬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쯤은 내가 이제 뭐 한 5만 등쯤으로 이렇게 순위를 떨어뜨려야 될 때야. 근데 우리 시청자들 막 죽는 신용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시청자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방송 기다리다 목 빠져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돌아왔잖아. 거기다 이제 어저께 야권에서 이제 무슨 혁신안 발표했는데 뭐 망치 부인이 주장한 대로 됐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있더라. 누가 그래? 그게 내가 시킨 대로 한 거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나 때문에 막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이제 내가 6월 2일부터
내가 6월 2일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일 동안 한 방송이 이제서 언론이 따라하더라? 그죠? 예. 내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서 언론에서 따라하는 거야. 그 전문가란 사람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가 했던 말 따라하고, 그게 이제 막 사람들이 망치 부인은 선견지명이 있다, 뭐, 망치 부인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내가 좀 했을 뿐이야. 이것들이 지난주에는 이 황교안 청문회 가리려고 이 새끼들이 지난주까지는 지들도 알면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황교안 청문회 끝났으니까 진정하라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지. 참 나쁜 놈들이죠. 그죠? 예. 내가 무엇보다 신기한 건 뭐냐면,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황교안 청문회 전까지는, 예, 어저께까지는 그냥 메르스 속보에 달라붙어갖고 댓글 달고 거기 댓글에 막 추천수가 어마어마했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메르스 뉴스에 대한 댓글이 거의 없지. 그지? 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 메르스가 두려워서 뭐 중내 사안에 마스크를 써야 되네 어쩌네 개 지랄 생쇼라더니, 예. 아니 청문회 끝나니까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나봐. 그죠? 진짜 어이없죠? 내가 뭐라 했어. 이 메르스 사태, 요거, 저기라 그랬잖아. 황교안 청문회 가리는 뉴스라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미국의 가짜 천재소녀 이야기, 요거를 지금 또 막 띄우려는 것 같아. 자, 어때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해보니까, 어제까지의 분위기와 오늘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망치 부인 얘기한 게 맞구나 싶지? 이거 황교안 청문회 가리려고 메르스 공포팔이 한 거라는 거 딱 맞지? 내 말 안 믿었던 사람, 혹시 그 망치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황교안 청문회 가리려고 메르스 공포를 띄운다 그래도 솔직히 안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지?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 싶었지? 당신이 아직도 순진한 거야. 아직도 순진한 거야. 아니 어떻게 황교안 청문회 끝나니까 하루 만에 그 댓글 달들 애들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메르스 공포팔이 했던 새끼들이 전부 다 요원이었단 얘기야. 그죠? 아니 나는 정말 그 중에 일부는 국민일 줄 알았어. 일부는 국민이 그렇게 댓글 다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싹 사라진 거 보니까 그동안에 그 메르스에 대해서 댓글 달았던 거 100%가 요원이야. 그지? 100%가 요원이야. 그걸 믿고서는 막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유 쪽팔려.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거 나는 정말 좀 문제 있다고 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는 5월 20일경에 막았어야 됐던 사건이야.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20일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잖아. 20일 됐어. 이게 메르스 첫 환자가 공개된 지금 20일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메르스에 대한 메르스 뉴스가 지금 싹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뉴스 찾아봤겠지만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2,000명이 넘어.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그 2,000명이 그동안 돌아다녔던 그 루트들, 그래서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 사실은요 이 정도 되는 전염병이 20일을 이 정도 돌았으면 이거 7, 8월 가는 사건이야. 한 2달 정도는 지켜봐야 이게 메르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는지 아닌지, 완전히 종결됐는지 그때 돼봐야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싹 덮을 수가 있어? 그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초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니 격리자 말고, 격리자하고 감염 의심자는 달라요.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게 감염 의심자이고, 격리자는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접촉했던 사람들이야.
어. 또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네. 그러니까 격리자는 3,800명이야. 격리자 말고 감염 의심자가 지금 2,000명 가까이 된다니까? 증세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돼. 2,000명이 넘었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르스에 대한 보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진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까요? 진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까?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야, 지금부터가. 언론도 침묵하고, 정부는 원래 숨겼잖아.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안 하고, 무엇보다 지금 108명 중에서요, 환자 108명 중에 50명이 삼성의료원에서 걸린 사람이야. 그 얘기 들었죠? 메르스 환자가 108명 중에 50명이 삼성의료원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정부는 계속 숨겨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55명인가? 122명 중 55명. 아침보다 또 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정부가 국민들 앞에 솔직한 정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솔직한 정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간 나는 정말 대단하다 싶어. 그러니까 5만 명의 요원이 그 황교안 청문회 때까지만 메르스를 겁낸 척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진 않았었던 거야. 댓글 하나 안 달았다는 거지. 왜? 그 황교안 청문회 끝나니까 댓글이 싹 끊겼잖아. 그동안에 막 그 메르스에 대해서 두려워요, 겁나요 했던 씨발놈들이 전부 다 이게 정원이 요원들이었던 거야. 와,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그죠? 지금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삼성의료원 때문이야. 왜냐면 이 삼성의료원이 사실 서울대병원보다 삼성의료원이 더 그 돈 있는 환자들은 전부 다 삼성의료원을 갔어. 삼성의료원이 입원하려면 줄 서서 입원하는 곳이야. 자리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의 환자들이 이 돈 있는 환자들은 삼성의료원을 입원하려고 전부 다 그 애쓰는 병원이라고. 그 삼성의료원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 그런데다가 기가 막힌 게 공개됐더만 삼성의료원에 감염내과 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며? 그 뉴스 좀 찾아봐. 삼성의료원 의사들 중에 감염내과를 전공한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예. 그니까 삼성 서울병원, 그게 삼성의료원이잖아. 삼성 서울병원이 소위 이제 그 삼성의료원이란 데 아니야. 삼성의료원이 감염내과 의사가 제로였던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 그 삼성의료원에서 의사가 정부 대책반의 구성원이었다며. 그 기사도 좀 찾아봐요. 예. 삼성의료원 관계자가 정부의 이번에 메르스 대책반 거기 위원이었다며. 삼성 원장. 원장이 감염내과야. 그럼 감염내과 의사가 없다고, 원장은 그걸 안 하나? 아니, 원장이 감염내과면 감염내과 전공의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원장이 감염내과를 전공했지만 전혀 감염내과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의료원 원장이 정부의 메르스 대책반 구성원이었다는 거야.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숨긴 거야, 이것들이. 삼성의료원은 108명 중에 55명이, 그러니까 122명 중 55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타나는 동안에 왜 그걸 정부 이 대책반에서 공개 안 하고 보건당국이 숨겼냐 하면 메르스 대책반에 삼성의료원 원장이 있었대잖아. 정말, 예. 그 왜 평택에서 모든 사건의 진원이 된 일본 환자 있잖아. 일본 환자가 삼성의료원에 있다가 평택으로 간 거래. 그 뉴스 맞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인데 그거 좀 찾아봐봐. 그 일본 환자가 삼성의료원에 있다가 평택으로 갔다. 맞죠?
어. 삼성의료원에 있다 평택으로 갔대. 그래서 모든 원흉이 삼성이래잖아. 예. 평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스프레드,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삼성의료원에 있다가 평택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물렀을 때부터 삼성의료원은 오염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122명 중 55명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가까운 환자가 삼성의료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이 기가 막히는 일이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에 이거의 메르스가 퍼질 수밖에 없어. 전국에 메르스가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의료원이 전국에서 삼성의료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 소위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그 제일 잘 버는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3개야. 그 서울대학병원은 사실 안 쳐줘, 이제. 서울대학병원은 별로 잘 안 쳐주고,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이 삼성의료원, 두 번째가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이야. 그러니까 그 세브란스병원. 영동하고 이 신촌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병원 중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요 3가지가 최고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 중에 소위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 있잖아. 뭐 심장내과의 최고는 세브란스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암의 최고는 삼성의료원에 있고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 병원 3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들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 병원 3개로 전국에서 환자가 몰린단 말이야.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삼성의료원이 제일 뭐라 그러나 환자들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삼성의료원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왜냐하면 삼성의료원이 좋은 의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옛날에 이제 의사들을 좀 이제 알고 지냈는데 삼성의료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우리나라 병원 중에 의사들한테 월급을 제일 많이 줬어. 가장 높은 연봉을 주면서 의사들을 끌어들였어, 삼성의료원이.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의사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 전부 다 갔어. 서울대학병원 중에 괜찮은 사람 전부 다 갔고,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가는 사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각 대학병원들 중에 진짜 어느 분야에 괜찮은 사람을 전부 삼성의료원으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의료원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전국에서 삼성의료원으로 모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삼성의료원이 전혀 이런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그 원장이란 사람이 메르스 정부 대책반에 들어간 사람인데 어쩌면 자기네 병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질 않아?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있어. 또 누구지? 국회의원인가 누구 병원에 지네 병원엔 메르스 환자 못 들어오겠다며. 그게 누구냐? 아이고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떤 뉴스인지 헷갈린다. 누구야? 그 정의화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은 그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출입 금지 내걸었다며. 동래병원. 동래라는 게 병원 이름이야. 아니야, 서울의료원에서는 그 진료국장이 혼자 오바했다 잘린 거고, 서울의료원은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의료원 진료국장이 메일을 보냈다가 그게 걸려갖고 잘린 거고, 그 정의와 국회의장, 그 자기네 병원에서, 정의와 소유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 붙인 게 동래 봉생병원? 그게 뭐야? 부산에 있는 병원이에요? 동래구에 있는 봉생병원? 부산의 동래구에 있는 봉생병원이란 데에서 그게 이제 현재 국회의장이 소유한 병원이야.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여갖고 또 욕먹은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계속 지난 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저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중계방을 단위로 합시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계방을 단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한 명 있는 분은 밑에 방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예.
부산 진역에 봉생병원이 있음. 잠깐만요. 오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메르스는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 메르스는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는 정말 이렇게 손발 제대로 씻고 음식 잘 먹고 이게 중요했다라면 사실은 지금부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왜냐? 굉장히 많이 퍼졌어.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특성상 이거 메르스에 대해서 책임질 것 같아, 안 질 것 같아? 안 져. 지금부터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언론도 침묵할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메르스에 대해서 방치하고 자기 위생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관심을 잘 가져야 돼. 그래서 손 잘 씻고 내가 지난주부터 뭐라 그랬어?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줄기차게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다. 기어이 마스크만 팔았잖아, 5일 동안. 지난주 5일 내내 마스크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의사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야? 마스크는 별 도움 안 된다. 마스크는 별 도움 안 되고 손 씻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 이게 마스크는 뭐라고 그러나 마스크는 그 공기 중 감염되는 질병일 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의심 환자이면 본인이 그 메르스 의심 환자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 좀 기침이 나온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마스크를 쓰는 게 맞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 마스크 안 쓰는 게 낫다고. 별 도움이 안 돼. 그 건강한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냐?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잖아. 시발놈들이 지난주에 계속 조용히 하다가 이번 주부터 손 씻으라 그러더라? 이번 주부터 손 씻으라고 지랄이야. 이제 와서. 예. 하여튼 지금부터 우리가 신경 잘 써서. 그러면 이제 막 메르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내가 보니까 그 의사, 왜 35살짜리 의사가 지금 인공호흡기 달고 있다며. 그 35살짜리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건강한 사람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의사들이요, 생각보다 갑자기 그런 급성 질환에 걸려서 많이 죽어. 우리 그 35번 환자 38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딸 어렸을 때 우리가 잘 가던 병원이 하나 있었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소아과 의사 애들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애들이 너무 많았어. 환자가 진짜 너무 많았어. 우리 딸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이 바뀌어 있는 거야, 주인이. 그러니까 의사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약국에다 물어봤더니 그 소아과 애들 잘 봐주던 의사가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 열이 난다고 일요일날 급성 백혈병으로 죽었대. 금요일날까지 진료를 했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갔더니 병원이 문이 닫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한 달인가 뒤에 갔더니 의사가 바뀌어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요일날 열이 난다고 퇴근을 한 사람이 일요일날 급성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성백혈병이라는 게 백혈구가 막 증식해갖고 적혈구를 잡아먹어서 죽는 병이라며.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내가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 했잖아. 인턴들 문제라고. 이번에도요, 왜 병원에서 감염이 됐냐? 의료진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야.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혈압계 다 똑같이 재고 다니잖아. 의사들, 혈압계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재고 다니지. 체온계도 똑같은 걸로 재고 다니지. 그 다음에 뭐, 의사가 매번 손 씻어? 그게 손소독제가 한 의사가 보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일일이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의료진 때문에 감염되는 거야. 뭐 공기 중 전염이고 감염이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의사들 간호사들이 손 씻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 왜? 병원이 이익 중심이라. 이게 돈 중심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공의들을 많이 보게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턴들한테 모든 걸 다 시켜요. 솔직히 병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50%는, 그러니까 뭐 60%? 50% 간호사들이 해. 그 다음에 나머지 50% 중에 40%가 인턴이 해. 그리고 8%를 레지던트가 하고 2%를 특진 의사가 해. 특진 의사가 하는 짓은 뭐냐? 아침에 애들 쭉 데리고 한 바퀴 돌아. 그러면서 뭐 한 환자당 1분도 안 있잖아. 30초? 괜찮죠?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 그래놓고 그 특진 의사한테 하루에 몇만 원씩 특진료를 내는 거야. 그렇게 병원이 웃기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인턴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극도의 피로에 시달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그 나쁜 병이 전파되는 거야. 이게 다 뭐 때문인데? 돈에 환장한 시스템 때문이지. 돈에 환장한 시스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 메르스 문제,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언론은 하나는 덮기용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다른 뉴스를 띄우는 거야. 막 다른 뉴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좀 미담 뉴스로 바꾸는 거지. 공포 뉴스를 미담 뉴스로 이제사 오늘부터 한겨레에서 오늘부터 미담 뉴스로 바꿨어. 참 신기해. 월요일부터 미담 뉴스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미담 뉴스야. 뭐 간호사와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메르스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참 웃기는 거죠. 그거 월요일 날은 그렇게 안 했겠어? 월요일 날도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정말 이 황교안 청문회를 덮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황교안 청문회를 덮는 게 목적인 메르스 뉴스라서 어저께까지만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아침 10시인가에 무슨 임산부가 양성이었다 음성이었다 막 이러면서 쌩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6시까지 어제 저녁 6시까지 메르스 공포를 그냥 쑥 도배를 했어. 근데 어제 저녁 6시 넘으니까 메르스에 대한 뉴스가 확 떨어지더라고. 그지? 메르스 뉴스에 대한 클릭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야. 노출이 안 되고. 결국은 이 메르스라는 메르스 공포라고 주장했던 게 정말 황교안 청문회랑 같이 끝났어. 예.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등신이냐고. 이 메르스 공포를 팔아먹은 게 결국은 여론 조작단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어쩜 이렇게까지 티나게 일을 하냐? 어떻게 이렇게 티나게 어제 저녁 6시부터 그 메르스 공포팔이 아들이 싹 사라졌어. 그 메르스 관련한 카톡이 안 돌아. 그지? 어제 저녁 6시부터 메르스 관련 카톡이 돌지 않고 뭐가 돌아?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 그거 돌아. 그죠? 어저께 저녁 6시 전까지만 해도 막 메르스에 대해서 계속 막 무슨 속보가 돌더니 어제 저녁 6시 딱 넘어가니까 또 박원순이 동성애 찬양한다는 거짓말이 돌아 또. 예. 야, 이 새끼들 진짜 그거 뻥이야. 박원순이 왜 동성애를 찬양하겠어? 이 박원순이 동성애 찬양한다고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나도 미국 가니까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내가 작년 겨울에 미국을 갔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막 그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각 주마다, 그 소위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각 주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약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기보다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무슨 얘기냐. 그 동성애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을 이 가족이 다 와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살던 동성애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쫓겨나야 된대. 그래서 각 주별로 동성애 혼인,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미국을 갔을 때,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야.
예. 그 한국의 교빈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느냐. 그 동성 결혼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굉장히 이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작년 여름인가 있었어. 작년 가을인가? 올 1월인가 작년 가을인가 그랬어. 그게 언젠지 한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가서 그거 인터뷰한 게 어느 시점인지 좀 찾아봐봐.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무슨 찌라시가, 미국에 있는 소위 새누리당 지지하는 찌라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인정했다. 그렇게 기사를 쓴 거야. 예. 그래갖고 박원순 시장이 그 동성애를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친새누리당 성향의 찌라시가 그렇게 냈어. 근데 미국에 있는 다른 신문사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 분명히 박원순 시장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한국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문제야. 그런데 이걸 기어이 누가 우리나라의 소위 그 무슨 선교회였지? 왜 땡땡땡 이상한 선교회 있었잖아. 뭐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소속돼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 선교회,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 선교회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거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라, 답장을 보내줘라 그랬더니 지금 그 내용에서 박원순이란 이름만 빼고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를 용인해줬다. 그게 이제 큐어 축제라는 거예요. 예. 박원순 시장 동성애 인정한 거 아니다. 그 큐어 문화 축제인가 그게 있는데 퀴어?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퀴어 문화 축제 올해 처음 하는 걸까요? 그 퀴어 문화책 축제라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걸까요? 아니야. 16번째야. 16년째야.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6년 전부터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퀴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 UN 차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축제를 해요. 세계 여행하는 프로 있잖아. 지구촌 무슨 기행하는 프로그램 보면 전 세계에 퀴어 문화 축제하는 장면들 많이 나와. 전 세계에서 그 축제를 다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자기 나라에 맞게끔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유럽 같은 데는 아예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 그죠?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가 그런 그 문화 축제를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해. 그래갖고 그 지역의 축제로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동성애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하는 축제이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16년 동안 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해서 그 퀴어 문화 축제를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지. 박원순 문재인 흠집내기야. 그래서 계속 전담반이 있어. 여러분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좌익 교수가 그 문재인에 대해서 허위 비방하는 문죄인 이러면서 허위 비방하는 댓글 달았던 게 들통이 났잖아. 그러면서 소위 심리전담반이라 국정원 심리전담반 소속 그 민간인 조력자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을 전담 마크하면서 계속 욕을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박원순을 견제하면서 박원순에 대해서 계속 일부러 더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아무리 해명해도 안 믿어주는 거야. 타진요처럼. 아무리 사실을 밝혀도 안 믿어주고 계속 시비를 걸고 물고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박원순한테 그 시비를 걸라고 오늘 아침에는 뭐가 났어? 피자. 박원순이 특정 D 업체 피자만 뭐 몇백만 원치 시켜 먹었다. 이러면서 그 무슨 메트로인지 뭔지 해서 기사가 났어. 거기에 막 애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했는데 처음에 욕을 하다 바로 비판이 올라오더만.
도로 이제 막 여기 올라오면서 박원순 지지자들이 더 많았어. 야, 직원들한테 가까운 피자 그거 시켜서 준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더 가까운 피자집이 있는데 2km나 떨어진, 나도 2km 떨어진 데서 시켜 먹어. 인터넷에서 찾다 보면 제일 먼저 뜨는 전화번호에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D 업체를, 그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데 아니야.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라서 그 저기 시장 비서실 여직원이 그걸 좋아하나 보지. 그니까 시장은 직원들한테 그 피자를 돌려라. 사실 솔직히 지금 서울시 직원들이 분위기가 험악해. 왜 험악하냐? 이게 박 시장이 퇴근을 안 하잖아. 퇴근하는 척하고 도로 들어와갖고 일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시 직원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자기가 그 사람 박원순 시장 꿈이 뭐야? 과로사 하는 거라며. 일하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시 직원들이 입이 대빠라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피자라도 한 판 돌려라 이랬겠지. 그리고 그 여직원 지가 좋아하는 거 돌렸을 거고, 그 여직원이 좋아했나 보지. 그걸 가지고 무슨 특정 업체와 무슨 관계. 야, 니네가 황교안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뉴스를 썼으면 내가 정말 메인 신문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아니, 황교안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애들이, 야, 얼마나 웃겨. 그렇잖아요. 황교안 병역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던 것들이 뭐 박원순 시장의 피자 의혹. 아유. 어떻게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심어주려는 거야. 여러분, 홍문종 아프리카 노예 사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야. 근데 그 기사 제목에 새누리당이라는 얘기 안 나와. 새누리당 얘기 안 나오고 홍문종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노예를 아프리카 문예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기사가 나. 당 이름 안 나오고 이름만 나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야당 현역 의원의 동생 아파트 분양 비리. 야당 아니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면 이름만 말해. 그런데 야당 의원은 어느 당인, 그러니까 야당. 그럼 모든 야당 현역 의원이 다 의심받는 거잖아. 그지? 정말 웃기지 않아요? 아니, 새누리당 의원은 꼭 개인이 안상수 보원병. 안상수가 한나라당 당대표였어. 그런데 한나라당 당대표란 얘기 안 해. 그냥 안상수야. 그러면서 이번에도 야당 현역 의원 동생 이름을 까! 아니, 현역 의원 동생이 문제가 됐으면 그 의원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범인의 이름이라도 밝혀. 그러면 같은 성씨 쓰는 의원만 욕먹으면 되잖아. 이 새끼들은 꼭 그럴 때는 야당. 아니, 우리 신랑이 구의원 할 때 지금 서울시의원이다. 서울시의원이야. 근데 계속해서 도봉구 의회에다가 저기 시비 걸고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망치 부인은 반성을 하라는 거야. 그 김용석이 구의원으로서 뭐 조례를 3건밖에 제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형편없는 의정활동이라는 거야. 정말 미친놈인 거죠. 왜? 기초의원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 거의. 왜냐하면 이게 헌법부터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다 걸려서 기초의원이 만들 수 있는 조례 자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도봉구에 전체 조례가 한 250개 되는데 그 중에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실제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해갖고 만든 그 조례안은 20개가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3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지방자치 역사상 도봉구 조례 전체 중에 지방의원이 한 게 몇 개 안 된다고. 그 중에 3개를 했으면 많이 한 거야. 근데 무슨 국회 입법 발의하는 거랑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3개밖에 안 했다. 그거 3개 이상이야. 뭐 이게 욕을 좀 하려면 알고 해.
무엇보다 우리 신랑 구의원 할 때, 세 번째 구의원 할 때 전국에 3천 몇백 명 구의원 중에 제일 의정활동 잘한다고 해서 의정활동 대상 탄 사람이야. 뭐 욕을 하고 싶어. 일단 지금은 서울 시의원인데 도봉구 의회에 가서 시비 거는 건 왜 그러는 건데? 도봉구 의회에서 의원들 자체가 조례를 발의한 게 별로 없다고. 그 중에 3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한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형편없는 의정활동이라고 그러질 않나. 3,300명 중에서 대상 탔어. 내가 이 얘기하면 남편 자랑한다고 지랄할까봐 내가 말 안 한 거야. 우리 신랑이 나이 31살에 도봉구 의회 의장이 됐어. 전국 최연소 의장이야. 그 기록이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어. 지방자치 역사상 31살에 지방의회 의장이 된 사람이 없다고. 그게 우리 신랑이야. 내가 이거를 다 얘기하면 너무나 자랑이 되니까 말 안 하는 건데, 내가 남편이 뭐 서울시의원인 걸 숨긴다는 동, 이런 형편없는 의정활동을, 야! 이런 미친 새끼들을 봤나? 뭐 알고 얘기를 해.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2번째 대선이 됐어.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조례가 4년 동안, 지난 첫 번째 시의원 할 때 조례를 발의한 게 25건이야.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 중에 그 조례 발의 제일 많이 한 3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자랑이라고 지랄하니까 내가 말 안 하고 넘었더니 이 미친 새끼들이 보니까 무슨 그 개표 부정 주장한 애들인가 봐. 걔네들이 나더러 남편이 이런 형편없는 의정활동, 미친놈, 미친 새끼들 아니냐? 내가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자랑이 돼서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이 그걸 욕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요, 내가 걔네들 다 차단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 근데 남들이 막 질문을 해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 내 남편에 대해서, 그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남편에 대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개소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캡처 떠갖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 다 고소 중에 있거든요. 예. 내가 이거 고소를 한두 번 해보니까 아주 그냥 간단해. 캡처 딱 떠가지고 내가 고소장 써서 보내면 되니까 메일로 보내주세요. GTV7 아프리카 GTV7 아프리카 1 골뱅이 gmail.com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방송국 메인 화면에 있는 GTV7 아프리카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캡처 뜬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 보내가지고 바로 고소장 써서 처리할게요. 네. 그리고 아니 이 미친 새끼들이 뻑하면 도봉구 의회에 가서 깽판을 친다는 거야. 망치부인 남편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도봉구 의회에다가 얘기해놨어. 그런 놈들 있으면 바로 경찰 불러라. 바로 경찰 부르고 그거 나 언론에 놔도 상관없다. 바로 경찰 불러서 신고해버리고 그거 법적 처벌 받게 하라고. 그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 신랑이 서울시의원인데 왜 도봉구 의회에 가서 그러냐? 동네에 나쁜 소문 나라고. 동네에 나쁜 소문 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일부러 지네들도 알지. 서울시의원인 거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 남편이 서울시의원인 거 벌써 재선의원이야. 모르겠어? 알아. 알면서 왜 도봉구 의회에 가서 깽판을 치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나쁜 소문 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야. 개놈 새끼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도봉구 의원들한테 걔네들 오면 사진 찍고, 그 난동 피우는 거 동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걔네들 물건 만진 거, 그 물건 만진 거 지문이 묻잖아. 그러면 그 지문 확보하게 해놔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아주 뽕을 빼놓겠다고. 이 쌍놈 새끼들. 또 한 번 와봐, 아주. 아주 그냥 삼족을 멸할 테니까. 아주 지랄 연병이야.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새끼들이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야당 혁신안이 나왔어. 어저께 야당 혁신안이 나왔는데 야당 혁신안 밑에 댓글이 전부 다 수개표 주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메르스 겁난다고 지랄했던 애들이
오늘 몽땅 수개표 지지자가 돼가지고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하는 애들로 야당 기사마다 댓글을 지금 도배하고 있어. 그지? 또 수개표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 수개표 뉴스를 한 애들이 어저께까지 메르스가 두려워요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수개표 얘기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이거 우리 방송 세계에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지금 또 나왔어. 왜? 지금 야권이 하나로 뭉치려는 분위기, 야권이 뭔가 개혁하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 기만조박 얘네들 나와가지고 사고 치는 거, 그 다음에 수개표 주장하는 척하면서 글 쓰는 거, 개표 부정 주장하면서 글 쓰는 거, 요 두 가지로 물타기를 하면서, 요 두 가지로 물타기를 하면서 야권의 어떤 혁신이나 개혁을 막는 게 얘네들 목적이야. 그래서 막 실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유튜브로 듣든 뭐로 듣든 잘 들으세요. 그 지금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 박근혜 선거 결과가 엑셀 파일로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의 최종 완료 시점이 그 12월 18일 뭐 오전 11시인가 낮 1시인가로 되어 있다 이거 아니야. 걔네 주장이. 지금 개표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엑셀 파일이 박근혜의 개표 결과가 적혀 있는 그 엑셀 파일이 하루 전날 완성된 거다. 이걸로 지금까지 주장을 했어. 그런데 하루 전날 완성된 게 뭐냐? 틀거리라고. 표를 그린 거야, 표. 한마디로. 표를 하루 전날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 거기다 적어 넣은 거야. 표를 완성시킨 시점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지가 연병을 떠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엑셀 파일 얘기가 제일 커. 제일 메인인데 그거는 틀거리를 완성한 날짜다. 이미 이거 다 밝혀져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자질구레한 부정이 있어. 자질구레한 부정. 뭐냐? 막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 투표용지가 그 실제로 투표인 명단 숫자보다 많이 나온 지역이 꽤 돼요. 그러면 막 의심이 되잖아. 근데 그건 어느 선거나 있었어.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어느 선거나 선거인단 서명한 숫자보다 투표용지가 더 나와. 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무효로 만들려는 놈들이 이승만 때부터 그랬어. 이승만 때부터 투표용지를 가짜로 넣는 거야. 그래서 꼭 오버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는 아니지만 오버게이지가 나오게 돼 있어. 일부러 이 투표함을 못 열게 하려고 부정 투표함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짓을 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옛날부터 법이 있어. 어떤 법이냐? 그 오버된 그 투표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야. 가령 이제 그 투표용지가 투표한 사람은 3,000명인데 이 투표함에서 나온 숫자가 3,300장이 나왔다. 300장이 더 들어갔잖아. 그런데 이 3,000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은 1,600표, 한 사람은 1,400표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600대 1,400이면 표 차이가 몇 표 차야? 200표 차이잖아. 근데 더 나온 숫자가 300표다. 그러면 그 300표가 200표보다 많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돼요. 이해가 돼? 이 말이 알아듣겠어? 실제로는 그 오버된 숫자가 몇 장씩 안 돼. 뭐 10여 장 뭐 이 정도인데,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가령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오버된 숫자가 보통 한두 표 차이로, 3표 차이로 국회의원이 당락이 갈려. 그런 데는 어느 투표함에 5장이 더 들어있었다. 3표 차이로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느 투표구에서 5장이 더 나왔다. 선거 무효가 되는 거야. 거긴 선거 다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표가 오버가 해마다 그랬다니까. 어느 선거나 그렇게 표가 더 나와.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는 놈들이 있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미친놈들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투표용지 더 넣어요.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항상 나와.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선거를 인정하는 게 중앙선거법이야. 그 왜 그랬냐? 내가 옛날에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일을 겪었다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생,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이 투표를 하러 갔더니 누가 이 외국 학생 이름으로 이미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투표함을 개봉을 안 하고 중선관위에 문의를 했어. 이게 부정선거가 명백하다. 이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얘 이름으로 누가 사인을 하고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무효 아니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게 92년이었어. 92년 겨울. 아니 93년 겨울. 그랬더니만 중선관위에서 답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 부정선거한 숫자 가령 얘처럼 투표하지 않았는데 서명이 된 숫자가 만약에 30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당락의 차이가 30명 이내면 선거는 무효이고 그래서 30명 이내 30명보다 투표 차이가 더 많이 되면 그 선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걸 내가 93년도에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개표 부정 주장에는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어느 선거에나 이상한 그 투표용지가 나오거나 오류가 나고 자질구레한 오류는 항상 있었어. 근데 그게 전체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면 선거를 인정하는 거야. 왜?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가짜 투표용지를 넣어서 투표함 자체를 오염시키려는 짓을 했었거든. 이승만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투표함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도장을 안 찍거나 이런 놈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표함에서 나온 숫자가 전체 당락을 뒤집는 숫자가 아니라면 인정한다. 그게 선거법이야. 자, 그러면서 계속 저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잖아.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이승만 때 개표 뭘로 했을까요? 이승만 때 전자개표기로 했어? 이승만 때 전자개표기로 했어? 이승만 때 다 수개표했어. 다 수개표했어. 수개표하면 개표 부정이 없다. 개소리라고. 그거 다 개소리야. 근데 저렇게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예.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이쪽 방송 누가 시비 걸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수개표 여러분 있잖아요. 자, 우리 메르스 이야기 봐봐. 메르스 얘기할 때 막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그 메르스 공포에 떨던 애들이 싹 사라졌어. 그게 뭐겠어? 뻥이야. 그거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한 애들이야. 지금 수개표 주장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마찬가지야. 갑자기 수개표 주장하는 게 어제부터 갑자기 늘어났다니까? 아니, 어저께 혁신안이 발표되자 갑자기 수개표론자들이 때로 나타났어. 조직이야, 조직.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여론 조작하는 거야. 지금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혁신하고 개혁하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걸 물타기 하고 그러려고 지금 짓거리를 하는 거야. 쟤네들이 주장하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소위 이번에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선거 무효라고 선거 무효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대선이 무효라고 그거 2007년까지 주장하다가 2008년에 해고된 사람이야. 한 사람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가 자기는 이제 당선 무효가 아니라 선거 무효. 선거 무효하고 당선 무효하고 뭐가 틀린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가 무효라고 5년 동안 주장하다가 2008년에 해고된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국정원에서 나간 사람이야. 나갔는지 쫓겨났는지 그랬던 사람이야. 그 둘이서 개표 부정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얘네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거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무효 아니다라는 게 법정에서 밝혀졌어.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무엇보다 언제 그 12월 4일이야. 2012년 12월 4일경인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청원을 했어. 그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12월 4일에 국회 청원을 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먼저 해놓은 거야. 만약에 문재인이 당선됐다면 그들은 계속 그 주장을 했겠지. 박근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용해진 거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적당히 하고 혼자 정치하세요. 정치를 어떻게 혼자 해? 아유, 무식하긴.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중계방에서 지금 우리 요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난동을 피우고 있네. 잠깐만요.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왜 이렇게 아줌마가 떠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참 당황스러워. 왜 당황스럽냐 하면, 왜 당황스럽냐 하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요게 헌법이에요. 왜 아줌마가 정치하세요?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도 총각도 정치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뭐 하는 건데? 국민의 심부름꾼이야. 국민이 계약직으로 4년에서 5년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머슴을 두는 거야. 일꾼을 뽑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시키는 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연놈들이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선거 때 잘라버리는 거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론이 뭘 해야 돼? 언론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 뭐라고? 의무. 언론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해야만 해. 안 하면 언론이 아니야.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그 다음에 국민은 어때야 되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 정치에 대해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이 내게 보장한 권리야.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아줌마 여기서 왜 정치해요? 이 정치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너도 정치를 해야 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동네 구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6명에게 여러분이 뭘 주고 있냐? 월급을 줘요. 한 달에. 얼마를 주는지 알아요? 대통령에게 주는 거 1,000만 원 넘어. 여러분 각자가 주는 게 대통령에게 주는 게 1,000만 원 넘고 국회의원도 1,000만 원 넘게 줘요. 국회의원에 딸린 10명의 보좌관들에게 총 주는 게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를 줘요. 그 다음에 구청장도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요. 그 밖에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의원에게도 여러분 동네에서 적어도 몇백만 원을 줘요. 시장에게도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시의원에게도 4,500만 원을 줘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6명에게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주는 월급이 물론 대통령 월급 나눠주고 국회의원 월급은
그 지역에서 내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야. 한 달에 얘네들한테 그 6명한테 주는 돈이 대통령이 1,000만 원, 국회의원한테 보좌진까지 해서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그렇지,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한 놈들한테까지 주는 거면 몇 억을 주는 거지. 대통령한테 몇 억, 국회의원한테 한 4천, 그 다음에 시장, 시의원 뭐 한 합쳐서 1,500,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한테 주는 게 합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넘나? 그러면 몇 억 원을 지금 주는 거야.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 정도의 돈을 빼서 주는 직원이라면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매달 주는 돈이야, 그 돈이. 여러분 돈에서 그 월급을 주는 직원들인데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야. 그러면 이놈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비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왜 여기서 이런 정치적인 비판하냐고 막 이런 애들을 보면 참 당황스러워.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 나라의 주인이 집을 지키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감시해야지. 감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걸 왜 내가 감시한다고 지랄하고 그러세요? 그죠? 이게 다, 이놈 새끼들이 뭐에 익숙해서, 사실 얘네들의 죄가 아니야. 누구의 죄야? 이게 다 이 개 같은 이승만, 족 같은 이 박정희, 천벌을 받을 전두환,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40년 동안 독재한 거야. 이승만이 13년, 박정희가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8년. 그거 합쳐봐봐. 그 짓거리를 해갖고 이 새끼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인 걸 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놈들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는 걸 몰라. 그걸 안 가르쳤거든. 안 가르치고 그냥 모르는 채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존나리 무슨 국민교육헌장 이런 거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라고 그러고 애국가 외우라고 그러고 그런 거만 시켰지. 실제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걸 안 가르친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무식한 독재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못 찾는 거야. 본인이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따먹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군부 혹은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인 척 했어. 그러다가 노태우 때부터 민주헌법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그게 이제 헌법으로 보장이 된 거야.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민주주의 국가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느 만큼 대단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당연한 권리, 자기가 당연히 받아먹을 것들을 그 언론이 막 사기를 치니까 거기 홀딱 넘어간 거야. 홀딱 넘어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잘 살았던 때야. 잘 생각해봐. 김대중 노무현 때, 특히 노무현 때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1%의 재벌을 제외한 1%의 재벌을 제끼고 상위 10만 명을 잘라내고, 가서 1%면 상위 5만 명? 50만 명? 상위 50만 명을 잘라내고 나머지를 평균 재산이 가장 많았던 게 노무현 때야.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잘 살았어. 김대중 노무현 욕한다고 누가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어요. 그죠? 그땐 당당하게 아무나 대통령을 비판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명박이 되면서부터 대통령한테 욕하면 벌금 내고 지금 막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그러고 있잖아. 이게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망치 부인이 여기서 이게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고 막 나한테 시비 거는 그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혹시 북한에서 왔나?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위 민간인 조력자들로 일한 사람들 중에 탈북자도 있대잖아. 탈북자들한테 월급을 5만 원인가? 5만 원인가 8만 원을 주고 그 탈북자들한테 댓글 달기를 시켰다는 그런 기사도 났어. 2013년에. 이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아니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해야지. 근데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를 막 어디서 감히, 아니 뭐 여기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에서 노무현한테 국회의원들이 육실할런으로 욕을 했잖아. 우리가 사실 박근혜한테 육실할년이라고 욕을 해도 지네가 우리한테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야. 왜? 만약에 우리를 잡아가고 싶으면 노무현한테 육실할놈이라고 했던 연놈들 다 잡아 넣어. 그 다음에 잡으러 와야지. 안 그래? 근데 막 이게 북한에서 막 탈북해가지고 시킨 대로 글 쓰는 애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대통령한테 욕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여기 북한이 아니야. 여기는 남한이야.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가 있어. 아주 그냥 자유롭게 말도 못하게 지랄이야. 예. 하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놈들 때문에. 누가 그렇게 비하해?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 얘기 알죠?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담반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이들을 계속 그놈들이 비하했어. 그러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교시를 잘 봐봐. 우리가 정신을 통일해서 올해의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니야. 박근혜 번역기. 기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박근혜가 뭔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 번역기를 돌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박근혜가 이제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뭐 우리가 1년 동안 올해의 목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뭐래냐고 막 비웃었잖아. 근데 그게 비웃을 게 아니라니까. 그 박근혜가 한 말이요. 그게 진심이야. 왜?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재벌과 정치 권력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겠어? 300명의 국회의원과 청와대에서 일한 놈들과 그리고 저 재벌 새끼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99%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99%의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야지만 지네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 남자로 분산시키고, 그래서 지금 남자 무슨 카페가 생겼대. 다시 남자 무슨 마초 카페가 생겼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남자 마초 카페가 생기고 그 여성시대 사태를 일으키고, 그 이유가 뭐냐? 남녀 대결 구도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홍어 전라디언 이러면서 전라도 사람들 비하하는 거. 그게 영혼한 대립시키려는 거. 그래서 지역으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남녀로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되게 우리 편인 척 하면서 펜딱지 달고 서포트 달고, 이 모든 게 박근혜를 찍은 노인들 때문이다. 노인들이 찍은 박근혜 때문에 왜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해야 되나? 그 사람 나이 50대야. 그러면서 자기는 젊은이인 척. 왜 박근혜를 찍은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60대일 거야. 왜냐하면 10년 전에 걔네가 50대였어. 10년 전에 50대였으니까 지금 60대일 거라고. 그러면서 지가 되게 20대인 척 하면서 글을 써. 그 60대야.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무슨 갤러리였더라. DC에서 무슨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 갤러리에서 오프 모임을 하자고 막 주동을 떴어. 그러면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인터넷 용어. 인터넷 채팅 언어를 쓰면서 막 욕도 하고 씨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애들인 것처럼 만나자고 막 그래갖고 동을 떠갖고 모였어. 근데 다 50대였어. 다 50대였고 실제로 젊은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던 거야. 애들이 다시는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2004년부터 그 2004년에 국민연금 반대 글 썼던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애들인 척하면서 그런다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루 만에 메르스 공포에 벌벌 떨던 애들 싹 사라지냐고. 난 그게 제일 신기해. 아니 어저께 저녁 때까지만 해도 막 메르스 뭐 그 임산부 어떡할 거예요, 뭐 우리 애는 어떡하나요, 그 저기 엄마들 카페에서 우리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산부까지 확진됐다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글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지냐고. 그치? 지금 뭐 여성 카페, 엄마들 카페에도 사라졌죠? 엄마가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메르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떠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캡처를 해. 요원이야. 아니 정말로 지네들이 메르스를 걱정했다면 지금 그 감염 의심자가 2,000명 가까이 되고 격리자가 3,800명이고 환자 확진자가 122명이야. 사망자가 9명이고 그러면 점점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포가 사라져? 어떻게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 많아. 한 5만 명 된다니까. 예. 걔네들이 가동하는 아이디가 5만 개야. 실제로 사람 숫자가 5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5만 개의 아이디를 갖고 움직인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그때 2013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때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그 국정원 심리전담반 직원이 72명, 그 다음에 국정원 72명의 직원들이 한 명당 40명의, 그러니까 40명 정도의 요원들을 관리한 거, 민간인 조력자들, 알바를 고용을 한 거야. 그래서 돈까지 준 거 다 들통났어.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묻혔잖아. 뭘로? 이석기가 내라는 뭐 했다! 나중에 무죄 받았다. 이석기 내라는 뭐 무죄 받았어. 그 뉴스로 덮었지만 지금도 그건 사실이에요. 72명의 국정원 직원이 몇 명씩을, 그 40명씩을 그 민간인 조력자로 뒀어. 그러면 몇 명이야? 2,800명이. 그리고 이제 한 명당 그 당시에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였던 놈을 잡았는데 걔가 잘못해갖고 로그인한 장면이 찝혔어. 근데 보니까 아이디가 50개야. 한 명한테 나눠주니까 그게 옛날에 2007년인가에 법을 바꿔요.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받아야만 댓글을 쓸 수 있게. 기억나요? 그때 최진실이 죽어. 최진실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연예인이 악플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서 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사람만 댓글을 달아야 된다고 2007년에 개지랄 떨어갖고 법을 바꿔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인터넷에서 글을 쓰려면 주민번호를 반드시 넣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만 회원가입이 되는데 그때 주민번호를 뿌린 거예요. 주민번호를 애들한테 나눠준 거야. 한 50개씩을. 그래서 아이디를 50개씩을 다 만들어서 2,800명이 50개의 아이디면 몇 명이야? 10,000개지. 2,800명이 50개씩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10,000개가 넘어. 약 한 15,000? 그게 2013년 상황. 2013년에 밝혀진 바야. 그러면 더 늘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15,00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작동을 하는 거야, 기계 작동을. 그래서 어떤 뉴스, 가령 메르스 뉴스를 이슈로 만들려면 그 15,000개가 움직이는 거야. 아, 15만이야? 2,800 곱하기 52? 15만이야? 그러면 15만 명이겠네. 2,800명이 50개씩 아이디를 갖고 움직였으면 15만 명 정도의 아이디를 움직인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예, 잠깐만. 그 저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면서 추천 안 하고 있지 지금. 지금 보는 사람이 4,000명이야? 아씨. 난 이게 내가 저기 잠수 타고 들어오면 시청률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씨. 내 메르스란 이름 일부러 안 썼는데 또 다 들어왔네. 자, 지금 보는 사람은 4,000명인데 추천이 2,800개야. 너희놈 시키들! 지금 1,200명이 추천도 안 하고 지금 보고 있지? 에라이 민간인 조력자 놈들아. 지금 추천 안 하고 보는 인간들이 이게 민간인 조력자들이야.
어? 예. 시작하자마자 했어?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본 인간들아, 니네 이 새반스에 녹색 설사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하고 딱 만나는 순간 바지에다 똥 쌀지어다. 추천한 인간들은 행복할지어다. 예. 하여튼 빨리 추천해.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그냥 제일 그 꼴보기 싫었던 시청자가 누구냐면, 이제 한시, 그 당시에는 이제 밤에 12시 그러니까 밤에 방송을 해갖고 새벽까지 했단 말이야. 그때 막 12시 반쯤 나타나고, 어머 망치 부인님 너무 재밌어갖고 어저께 추천 못했어요. 야! 망치 부인님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추천한 거 깜빡했어요. 이리 와 너. 손모가지 확. 그런 말 하지를 말어. 귀 아파? 미안해. 우리 망치분 방송을 그 이어폰 꽂고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내가 그래가지고 방법을 하나 알아냈는데, 그 이어폰을 이렇게 그냥 귀로 바로 듣지 말고, 귀 바깥에다 빼놓고 들어.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 사과 봉지 같은 거, 사과 비닐봉지 같은 걸로 한 겹 싸. 내 실험을 해보니까 한 겹 싸가지고 들으면 좀 들을만 하더라.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어폰 꽂고 듣다가 귀머거리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예. 뭐? 별풍 무시? 내가 언제 별풍을 무시했어? 내 별풍 너무 좋아해. 가끔 가다 본 말이에요. 이 채팅창에서 망치 부인님은 별풍선을 싫어하십니다. 야! 너 그 허위사실을 고소할 거야? 나도 별풍선을 좋아해. 근데 내가 별풍선만 세고 앉아있으면 방송이 되겠니? 그래서 내가 별풍선 쐈을 때 못 본 척하고 나중에 이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가입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별풍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티커라는 것도 있죠. 예, 스티커, 초콜릿 모두 감사드립니다. 별풍선은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별풍선을 주시면 제가 그걸 환전을 해서 일부를 제가 받아요. 예, 여러분이 별풍선 한 개를 쏘시면 저한테 나중에 환불 65원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티커는 제가 한 푼도 못 받지만, 스티커가 없으면 이게 1000명방이 안 돼. 스티커를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마지막 스티커를 바꿨어요. 예, 다음 주는 500명방으로 해야 돼. 이 스티커를 일주일에 3,500개를 들여서 요걸 리스트 상단에 올리고 1000명방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한 2,000명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 2대만 가지고도 방송이 가능해. 지금 중계방 2개 생겼으니까 본방, 중계방 2개, 3개를 내가 이제 컴퓨터 2대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티커가 모자라면 500명 방으로 한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방이 여러 개가 되는 거지. 스티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콜릿. 요즘에 이제 초콜릿이 어려워. 게임해갖고 초콜릿을 간신히 벌어가지고 주시는 분들 계셔요. 정말 너무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초콜릿이 2,000개가 돼야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000개가 안 돼갖고 못 쓰고 있어. 어쨌거나 이 초콜릿 벌어오시느라고 고생하신 시청자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초콜릿은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초콜릿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날짜 지나면 못 쓰는데, 내가 그랬잖아. 2007년에 별풍선 환전을 못 해봤다고. 보니까 이 초콜릿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 이게 초콜릿 버느라고 하루 종일 게임 매달려 있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미안합니다. 좌지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하여튼, 예,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무슨 퀵뷰 이벤트! 안 돼. 왜? 이게 퀵뷰 이벤트를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이거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야. 내가 이 퀵뷰를 이게 아무한테 잘 안 줘요. 예, 왜? 누구한테 줘봐! 받은 놈하고 못 받은 놈하고 이제 왼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게 다 똑같아. 이 시기와 질투? 예, 시기와 질투, 미움.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 그게 내가 만인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절대 퀵뷰 이벤트를 안 하는 거야. 다 여러분을 위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내가 별풍선을 난 아프리카 대표 건빵이야. 어디에도 나는 건빵이야. 어떤 방에서도 내가 팬가입을 안 해. 왜? 어느 방엔 팬가입하고 어느 방에 안 해봐. 그러면 그 방장들끼리 또 싸움 나요. 예. 그래서 내가 팬가입 안 해. 대표 건빵이야. 그러면 이제 망치 부인이 왜 별풍선을 받아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사실 내가 별풍선 너무 좋아해. 왜 별풍선이 들어왔다고 좋다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방송이 안 돼. 어느 놈이 별풍선 많이 쐈나 요것만 본단 말이야. 그러면 방송의 질이 떨어져.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방송이 이 원래 별풍선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하도 소송을 많이 당해가지고 소송비가 많이 들으니까 내가 별풍선 쏴도 못 본 척 하지. 옛날에는 2008년에는 10개 이상 쏘면 벙어리.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사장님한테 혼나가지고 100개까지 못 본 척. 리액션 못 본 척. 그 다음에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강퇴, 10,000개 블랙. 아직 블랙은 없어. 별풍선 쏴서 블랙 된 건 없는데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내가 그 뒤에 2012년에 감옥 갈 때 그때 걔네들이 나한테 고소했던 내용 중에 아프리카 여비제이 순위하고 아프리카 여비제이 억대 수입하고 그걸 믹스해갖고 갖다 냈다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나의 실질 소득을 갖다 바쳐서 판사한테 보여주니까 판사가 비웃으면서 풀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난 다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리액션 못 본 척이야. 일단 10,000개 쏴봐. 그럼 내가 리액션 확실하게 해줄게. 잊지 못할 리액션을 알려줄게. 블랙이야. 왜? 10,000개는 김영란법에 걸려. 내가 남편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나한테 10,000개 쐈다. 그러면 그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야. 그게 일종의 100만 원이잖아. 물론 내가 이제 한 65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블랙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확실한 리액션, 잊지 못할 리액션 해줄 테니까 쏴봐. 그리고 말이야, 꼭 별풍선 갖고 시비 거는 애들 있는데 걔네들 보면 안 쏴. 안 쏘면서 괜히 별풍선 갖고 시비를 걸어. 근데 말이야 여러분, 나는 이 아프리카에 이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내가 2007년에 아프리카에 처음 올 때 그때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보다 더 유명했던 서비스가 판도라 TV였어. 기억나요? 2007년에 아프리카에 내가 1월 17일에 방송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2007년에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게 판도라 TV였어. 그리고 유튜브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고 판도라 TV가 우리나라에서는 동영상을 제일 많이 올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도 무슨 다른 비슷한 서비스 유튜브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었어. 그게 아무 기계나 방송할 수 있다고 막 되게 좋아했잖아. 한국에서 철수했어. 그 서비스가 철수한 이유가 뭐냐? 이게 엄청난 서버 용량이 들어가는데 이윤 창출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더라? 모두 하나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서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서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팟캐스트들 올렸던 거 있잖아. 팟캐스트를 올렸던 무슨 서비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서버를 어마어마한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회사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 없어졌어. 다 사라졌어.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 벌써 9년째잖아. 9년째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이 아이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별풍선이 있고 스티커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사실 스티커 때문에 살아남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스티커는 온전히 아프리카가 먹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별풍선이 되게 중요해. 왜? 이게 별풍선을 아프리카 방장들이 받으면서 끊임없이 아프리카에 새로운 방장들이 들어와. 끊임없이 새로운 방장들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방장들이 계속해서 시청자를 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생존하는 거야. 아프리카가 사실 별풍선이 없었으면 옛날에 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미있는 방장들이 나타나서 온갖 재롱을 피우니까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른 서비스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팬층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만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하냐? 우리 방송만 봐.
망치 부인 팬들의 절반은 우리 방송만 봐. 다른 방송을 안 봐. 근데 나머지 절반은 다른 방송을 막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게임 방송을 보거나 뭐 스포츠 방송을 보거나 그렇게 들어왔다가 오다 가다가 이 아줌마 뭐지?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옛날에 무슨 D사에서 그런 방송 서비스를 만드니까 이 아프리카의 방장들이 우러 나갔어. 돌아왔잖아. 왜? 그 막 자기네들의 방송을 할 때 몇천 명이 보니까 자기가 가면 몇천 명이 따라갈 것 같잖아. 안 그래. 이게 아프리카에서 막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 망치가 뭐 한다! 그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있잖아. 쑥 들었다 쑥 빠지면서 몰려다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하면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팬과 그 방장이 막 쌈박질 하면서라도 가서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왜. 그 엄마 아빠가 서로 왼수라 그러면서 평생 사는 것 마냥 방장하고 시청자하고 맨날 싸우면서도 꼭 붙어 다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하나의 뭐라 그러나, 아프리카 생존 비법. 그리고 별풍선을 계속 주면서 그 별풍선, 거기다가요, 그동안에 많은 유사 서비스가 생겼다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 별풍선을 팔아. 그 사람들이 막 별풍선 비슷한 아이템을 막 사가지고 방장한테 줘. 그리고 이제 방장들이 한 달 만에 환전해주세요. 그럼 서비스가 종료돼. 그런 거 여러 개 있었어요. 그죠?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랑 비슷한 서비스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비슷하게 무슨 아이템을 팔았어. 그래서 막 시청자들이 사가지고 그걸 선물했단 말이야. 아프리카 별풍선처럼. 근데 그거 환전 때가 되니까 서비스 업자가 잠수 탔어. 돈 다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깔끔하게 완전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프리카가 생존하는데 별풍선은 중요해. 그리고 이 스티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유료 아이템을 개발한 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늘 두려운 건 뭐냐. 아프리카가 망하면 난 어디로 가나. 난 다른 거 할 줄을 몰라. 유튜브도 방송할 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세요. 왜 유튜브 방송에 날짜가 없냐. 그러니까 우리 참사장님이나 여비고님 맨 앞에 방송을 새로 올리실 때, 맨 어떤 유튜브에 새로 방송을 올리실 때 맨 앞에 날짜를 좀 적어주세요. 그 날짜를 적어달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데, 내 유튜브에 올릴 줄 몰라. 그 참세상 세월호님이랑 여비고님이랑, 알아서 올리는 거야. 그리고 막 팟캐스트에 올리는 것도 그거 너 어떻게 하는지 몰라. 풍행공님이 알아서 올리는 거야. 막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왜 안 올라와요? 막 그러고 시비 거시는데요. 난 방법을 몰라. 나는 오로지 아프리카 방송만 하고, 나머지는 시청자들이 알아서 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해봤자 차단밖에 더 돼? 나 텔레그램으로 맨날 차단하잖아. 차단. 이렇게. 삭제, 차단, 삭제.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뭐 유튜브 방송이 어쩌네, 팟빵이 어쩌네 시비 걸지 말어. 당신 손해야. 그리고 우리 망치분 방송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뭔데? 시킴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뒤지는 수가 있어? 삼족이 불날걸요.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아무 때나 아침에 생방 고고싱.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침에 재방송 시간에 내가 채팅한다고 생방 고고싱 그러면 너네 삼족을 내가 불러걸 거야. 알았어? 삼족 3대를 내가 하여튼 죽는 수가 있어. 아무 때나 생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제 이번에 생방을 안 하고 버틴 이유가 아이씨. 내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장수하는 비결 있잖아. 절대 1등 안 하는 거. 아유, 내가 그 토요일날 깜짝 놀랐잖아. 아프리카 역캠 1위를 했어. 야, 그래 내가 이건 한 2주일을 잠수를 타야 된다. 한 8만 등은 해야 된다 내가. 어휴, 큰일 나요. 아프리카가 날 고소하면 어떡할 거야. 영업방해로. 아니 막
사실 이게 아프리카는 예쁜 여방장들이 방송한다 그래갖고 다들 기대감을 갖고 와갖고 보이는 라디오 여비제이 딱 했는데 어휴 영업 방해라고 내쫓는 수가 있어. 막 영정시키면 어떡해. 그 내가 너무 역캠 순위가 올라간다 싶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제 잠수를 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대 여신? 5대 여신까지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너무 이 3등 안으로 들어오면 난 좀 불안해. 왜냐하면 그 방송에 들어와갖고 난동피드 애들이 많어. 역캠 아니야? 뭐 이런 거. 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거랬고 이 사람도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막 당황하는 거. 미안해. 밑에 칸으로 그냥 조용히 가거나 밑에서부터 왔으면 위 칸으로 그냥 가. 다음 칸으로 그냥 이동해. 당황하지 말고. 나도 이런 내가 참 미안해.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연장자였잖아 방송하는. 요즘은 어떤 목사님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은퇴 목사님 방송하셔가지고 내가 좀 눈치를 들봐. 아유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아줌마가 정치 얘기한다고 쌩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았지. 뭔 얘기가 됐겠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입 푸는 거였어. 입을 이제 막 푸는 거였고,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 연말 대상. 아유 부담 주지 말어. 연말 대상은 무슨 연말 대상이야. 그 저기 우리 시청자들을 자꾸만 그 막 순위 뭐 그 나한테 자꾸만 뭐 파트너 BJ 그거 파트너 BJ 하라고 막 자꾸 막 강요하고 그러는데 나 그 파트너 BJ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 파트너 BJ 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막 여러분은 자존심이 상하나 봐? 망치 부인이 파트너 BJ가 아니라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요? 아니 뭐 파트너 BJ방 팬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어. 그 순위는 전부 다 숫자일 뿐이야. 나이도 숫자에 불과해. 괜히 그 순위에 목숨 걸고 막 대상 타야 된다고 괴롭히고 막 그러지 말어. 아프리카도 먹고 살아야지. 너도 좀 생각 좀 해봐. 나는 그때 2008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맨날 방송하다가 그날만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용식 사장이 밤에 11시 20분에 전화를 했어. 내가 못 받은 전화에. 어머 이 오빠가 왜 이 밤에 전화를 했지? 술 먹다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나? 그리고 전화를 띡 했네? 전화기가 꺼져 있대. 그래서 어머 이 오빠가 어젯밤에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아직까지 자고 있구나. 낄낄낄 그러면서 뉴스를 딱 켰는데 문용식 구속. 용식이 오빠가 왜 잡혀가면서 나한테 전화했겠어. 나는 사실 늘 아프리카에 미안해. 나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혹시 위기를 맞지 않을까. 나는 늘 그게 고민이 되고, 너무 뜨면, 너무 이렇게 막 띄우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게 내가 자꾸 메르스를 뺐는데도 왜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알고 왔대. 아우, 정말 당황스러워서 내가 진짜. 자, 그러면 일단 진지하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뭐래? 이 새끼 방송 진심 왜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 크크. 너는 왜 봐? 꼭 이런 애들 있더라. 이 방송 왜 보는지 모른다면서 계속 봐. 너 나의 매력에 빠졌구나. 약도 없는데. 이 새끼 방송 왜 보는지 진심 이해 안 가. 우리 방 자주 온다는 얘기죠. 그죠? 어떡하니? 너 블랙 걸렸는데. 당분간 속상하겠다. 예. 그 여러분들 우리 또 시킴질하면서 누구 강퇴시켜요? 우리 방송은 절대 강퇴시키라 그러면 강퇴시키라는 사람은 강퇴시켜. 왜? 30분이 지나야 강퇴시켰을 때 가장 열받아.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30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나가. 그런 애들은 뭐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두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이제 처음에 들어왔고 한 30분 동안은 뭔 소리야 막 이러는데 한 30분이 딱 지나면 이제 나의 매력에 점점 빠져드는 거야. 나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이 목소리 막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거칠어요. 근데 여기 한번 적응이 되면 다른 목소리를 못 들어. 옛날에 내가 학원 강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랬다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딱 하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한 달 동안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지러워요. 강의실이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막 그래.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한 세 번째 달 되면 선생님들 목이 막 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사회 선생님 수업은 잘 들리는데 선생님 수업은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집단적으로 귀가 먹는 거지. 내 소리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소리에다 익숙해진 거. 왜 이어폰을 크게 든 사람은 계속 크게 듣잖아. 그런 것처럼 애들이 내 목소리 일단 이해가 되면 다른 선생님도 수업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목이 막 쉬어가다가 이제 한 1년 되면 내가 그 학원을 떠났지. 여러 선생님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 와갖고 막 거칠다고 그래도 이게 한 30분 앉아있다 보면 적응이 돼. 그래갖고 이제 맨 처음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왜 여기서 방송하고 지랄이냐 막 그러다가 이것들이 한 3시간 지나면 누가 와가지고 아유 할머니가 왜 방송하냐 그럼 막 지들끼리 싸워. 너 이렇게 이쁜 할머니 봤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강퇴시키는 원칙은 일단 30분 된 다음에 그래서 막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망치분 방송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막 참견하려고 그럴 때 그때 딱 강퇴시켜야 애가 환장을 하거든. 30분 뒤에 이제 딱 강퇴를 시켜야 그때 환장하는 일종의 정신적 고문이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강퇴시키라고 그러지 마.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니까. 알았지? 자, 예. 다른 방송은 귀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팟캐스트를 못 들어. 그래갖고 나한테 팟캐스트를 듣고 설명해달래. 내가 가장 황당한 요구가 그거야.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무슨 방송을 듣고 써머리를 해달래.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듣다 딴 생각이 난다는 거야. 망치 부인이 그 방송을 듣고 써머리를 해달래. 야! 당신은 차단되셨습니다. 예. 님이 아무리 말을 시켜도 내가 대꾸가 없다는 얘기는 차단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나한테 시키면 안 돼. 나 시간 없어. 예.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이 천재소녀 사건, 요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 말이었죠.